우선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잠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말아주시고 자료 요청입니다. 해주시죠. 방송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병역 문제 관련해서 아드님의 병역 문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따로 좀 보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따로 주기로 얘기를까지 다 해놓고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전달을 하셔야죠, 서로 신뢰가.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보기로 했으면 보게는 하셔야죠. 예. 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됐죠? 공개하지 않은 그건 저희가 범위 내에서 사전에 우리 약속도 지키고 자, 소영기 의원님 지켜주셔야죠. 자료 저하고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 그 자료 제출 소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예. 그럼 자, 시작해 주세요.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후보자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좋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장 전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관 예우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검사 선언에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그리고 마지막은 뭐지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검사 선언을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켜주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국민은 이야기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들이 사채, 경제사범, 그리고 폭력 등등에서 시달릴 때 그들을 지켜주는 법무부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권력은 무죄, 서민은 유죄,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오늘 나온 말 중에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 성완종 리스트, 친박 뇌물 리스트, 대선 자금 의혹 리스트, 친박은 전부 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비박은 홍준표 불구속 기소, 이왕구 불구속 기소입니다. 이것을 보고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아마 공여자의 그 직접 진술이 없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제3자의 진술이 있거나 어떤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왜 뜬금없는 6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갔을까? 떠나기 전날 성완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렵게 목숨을 내놓기 직전에 수시간 동안 언론에 통화를 해서 6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갔을까? 우리 검찰 수사 결과는 이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빠져나온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경남기업에서 돈을 준 흔적이 없다고. 허태열, 김기춘, 서병수, 유정복 등 사람들에게 돈을 준 흔적이 없다고.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이 6명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계좌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친박, 제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이병기, 허태열, 김기춘 6명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서는 돈이 흘러간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수사 발표입니다. 이것을 보고 친박 무죄, 비박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누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사건들은 전부 다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보고받고 처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 사건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수사의 경위와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수사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보고를 일단 받아본 후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그때 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꼬이는 겁니다. 우리 김현웅 후보자는 황교안 총리와 오랜 기간 같이 차관으로 있었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계가 깊고 살아온 것은 괜찮은데 소신이 없는 것 아니야? 아니면 황교안 장관의 아바타가 아니야? 그리고 공안 몰이에 꼭두각시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저도 사실은 표현에 추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과 답변이 그것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유념해서 저의 직무를 성실히 또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불법 행위가 있거나 부정부패가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게 저희 법무검찰의 임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든 간에 부정부패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정부패가 있는 한 대상이 한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 리스트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댓글을 쓴 사건. 두 번째, 정윤회 등 만만해라고 하는 청와대 십상시들의 권력농단 사건. 그리고 전 정권의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성완종 뇌물리스트 대선 자금 의혹 사건. 모두 다 국민은 미심쩍어 합니다. 모두 다 국민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보고를 받고 미흡한 게 있으면 재수사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병석 위원님. 예,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오전에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완종의 친박 뇌물 리스트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몇 프로 정도가 사실일 거라고 대답했을까요? 84% 정도가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완종 친박 뇌물 리스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보수 언론까지 모두 다 이 수사는 잘못되었다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보셨죠? 언론 보도에 봤습니다. 봤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죠. 우리 검찰 발표에는 선진통일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 한번 만났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 조사하고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우리 성완종 전 회장의 일정표를 보면 2012년 10월 15일 1시 30분에 성완종 전 회장의 금고지기 인 사람이 1시 30분에 국민일보 빈센트에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2시에 서병수 전 대선 자금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국민일보 빈센트에
갑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검찰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계좌 추적은 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완중이라고 하는 회장이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갔을까? 그런데 검찰은 아무 혐의가 없다며 소환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끝냈어요. 여기에 의혹이 있고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재조사해 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의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국회에서 통보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통보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현행법입니다. 98조 2항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국회법 개정안은 그 현행법과 달리 그 행정부의 행정입법을 강제하는 어떤 그 강제력이 있어 보일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 위반돼서 고칠 것을 통보할 수 있고 현행법입니다. 그리고 소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이나 그 법을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입니다. 그 난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수호 전 의원, 유승민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현 대통령입니다. 유수호 전 의원은 과거 유신 반대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들을 석방했다고 해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울산시장에게 형을 내렸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찍혀서 판사직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그 내용보다도 훨씬 약해요. 국회법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요구는 좀 센 것 같으니까 요청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냈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자를 심판해달라며, 선거를 통해 심판해달라며 여당의 원내대표단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 내용은 원내대표단을 명시했기 때문도 있고 선거를 통해 심판해달라고 했기 때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무서운 독재다. 유신은 위헌이다. 긴조는 위헌이다.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잘된 부분은 받을 수 있으나 그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그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서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고쳐야죠.
그리고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그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난지를 심사하는 권한은 사법부 대법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행령은 모법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안 되지만은 예.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관은 사법부라고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기관은 사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여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긋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경 의원님. 관련해서 아까 증인 참고인들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아니면 정치권으로부터 우리 검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런데 국회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소신인지 아니면 소신이 없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회가 의결을 거쳐서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폐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한 번 더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 영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국 같은 경우엔 대통령 시행령, 행정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세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못될 때는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오랜 동안 지내왔습니다. 입법부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제대로 입법부의 기능을 못 해왔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오히려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먼저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모법에 위반될 시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상임위가 통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모티브가 무엇일까요? 세월호법 때문이죠. 세월호법 시행령에는 세월호법 단서를 해수부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 해수부가 조사위원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러니 모법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왜 우리의 아이들이 떠났는지, 왜 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도대체 지금으론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 더 조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이 211명이 합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총리도 아니시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건지 소신이 없으신 건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거부돼서 왔다고 쳐요. 제의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제의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과 그리고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아바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하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이유가 향후에 괜한 걱정이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보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영국, 미국과 우리나라는 헌법 체계가 틀리고 국가의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제의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 입법권 또는 국회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대해서 소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헌적인 요소도 국회에서 요청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강제성을 만약에 띠고 있다면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요청과 요구의 글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나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 그 강제성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위헌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보여집니다. 것이 무너진다는 느낌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차단하겠다, 엄단하겠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메르스는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잘못된 건 말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말입니까?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가 그 메르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세요. 두 번째, 일반 국민에게는 전혀 전파 가능성이 없는 단계다. 이 말은 허위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다. 3차 감염이 돼서 옮겨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다.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환자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병원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삼성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그 병원에 가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기도 했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줄 알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요. 아니,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전해철 의원님. 우리 김대경 의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실까요? 예. 7분 주세요. 7분. 제가 우리 법무장관 후보께 당부할 게 많습니다. 아까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 국민에게는 전혀 전파 가능성이 없는 단계다.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다.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건 지나친 우려다. 메르스가 7월 말에 종식된다고 하면 우리의 재산 가치는 10조 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메르스 환자가 처음 1호 환자를 했을 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라고 조사해달라고 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돌려보냈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우리 다 몰랐어요. 메르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준 이 내용은 하나는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마지막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지나친 우려다. 우리는 그 병원 폐쇄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대처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억울한 환자가 30명이 넘게 생명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떠날 때 옆에 지켜보지도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는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10조가 넘는 이 손실은, 이 어마어마한 허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부 차관께서 박원순 시장이
빨리 이 환자 같이 만난 사람 격리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그 순간 다음날 허위사실 유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후보께서는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해요. 내가 검사로 살아오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검사로서 제일 잘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사건을 처리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또 그래서 승복을 받아내는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허위사실 유포를 도대체 누굴 겨냥한 건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건지, 그리고 곧장 사건을 배당하는 모습, 이러면 안 되죠. 사건 배당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인지 그 사람들은 조직도 없는 곳이 수사 의뢰를 했어요. 수사 의뢰를 했는데 우리 검찰에서 전화해서 고발하겠냐고 물은 다음에 고발시키고 수사 배당했어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차단된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죽음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왜 새누리당이 저렇게 싸우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완종 전 회장 사건 관련해서 2013년 10월 30일 워크아웃을 성완종 경남기업이 신청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요. 하루 다음 날이 10월 30일 채권단위 경남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경남기업에 가서 한복쇼를 하고 난 다음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면서 수사했을까요? 이것에 관한 수사 발표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이것에 관한 수사 발표가 없습니다. 경남기업에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29일 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30일 날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통령이 다녀오신 이유인 이유는 이것과 관련해서 혹여 권력이 개입돼 있었다면 이 권력이 개입돼 있는 것 때문에 성완종 전 의원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8명의 리스트를 발언하고 간 것 아닌가.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데 우리가 발표한 검찰 발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고 받으시고 수사를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 때문에 떠나간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죽는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울며 불며 외치는 게 세월호법이었고 그것은 부족하지만 초과시켰는데 시행령이 이 세월호법을 또다시 뒤흔들고 있어서 이 가난하기 가난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울부짖는데 그것이 왜 울부짖는지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귀를 기울이고 가슴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수수색 처벌부터 하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영균 의원님 5분 하세요. 질의할 게 참 많은데요. 많은 걸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질의를 하면 우선 과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기훈 사건 그리고 45년 걸린 간첩 조작 사건 재심,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전부 다 즉각 상고하고 항고했습니다. 저는
반성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무부 장관께 아무 민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검찰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15살짜리를 그 살인범으로 몰았던 내용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이 항고했는데요.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시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권에서 추락하는 인권 상황. 미 국무부가 2014년 인권보고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 명예훼손법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8월 검찰은 야당 소속 박지원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새 측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내용은 박근혜 정권 추락하는 인권 상황에 들어갈 만한 인권 보고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 이것도 꼭 참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제 제가 꼭 질의를 하려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입니다. 다만 성교원을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성교원. 저희 다만 성교원에 2011년에 142명 그리고 지금은 131명이 있습니다. 줄어든 숫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배출된 사람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 입소자, 전자발찌 입소자, 보호관찰 입소자, 치료감호소 입소자, 전자발찌 입소자는 13명. 지금은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2014년에 21명이었고요. 그리고 치료감호 입소자는 39명, 20명.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역에 배출됩니다. 한 해에 130명가량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그동안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당부를 드렸었지요. 그래서 법무부가 예방범죄국장을 중심으로 많은 애를 써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조용히 하면서 많은 애를 써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출소한 사람들, 재소자들, 일반 교도소 입소자, 이 중에는 존속살해범 등도 다 두수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길을 뛰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간곡히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고 저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만성교원 주변에서 반바지를 입고 자랑스럽게 전자발찌 찬 발목을 드러내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동네 주민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교회에 다만성교원 출소자가 기도하는 부목사의 목에 칼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남자 둘이 덮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가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신고를 하자고 하니 아이의 얼굴을 그들이 봤다며 신고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가다가 아이를 놓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아이들, 맞벌이하는 부모의 아이들, 이 다만성교원에서 입소해서 재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괜히 경계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괜히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 모두 다 불안하고 경계하고 긴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가. 지금 법무부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소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기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참으로 고마운 대책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재활이 있는데 20명 정도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기관이 20년이 넘으면서 한 해에 130여 명가량 동네에 수천 명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향후지는 교도소는 학교 주변, 어린아이들이 있는 주변, 학생 주변이 아니라 최대한 외곽으로 나가서 숲속에 지어진다면
주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배관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불어서 그들도 출소하면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잘못된 상태로 학교 주변에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부장관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걸 요청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국민과 약자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이 믿고 따르는 검찰,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저에게 보고도 하시고 같이 따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